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 상담을 맡은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들이 어제 좀 많이 빠졌다가 오늘 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손절 타이밍인가 아니면 추가 매수 타이밍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전화로는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저와 함께 풀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유튜브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상담 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종목 고민들 끙끙 앓지 마시고 저와 함께 전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해결해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고 바로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 시장이 조금 반등이 나왔습니다. 어제 좀 많이 빠졌죠. 그런데 이제 오늘 반등이 나가면서 조금 만회하는 그런 느낌이 나왔는데 코스피가 1.13% 정도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한 2.2%대 올라오게 되면서 뭐 어제 빠졌던 만큼 다 올라간 건 아닌데 그래도 어제 빠졌던 거에 어느 일정 수준까지는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된 것 같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어쨌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었다 보시면 되고요. 수급도 어제 외국인들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매수가 조금 들어오게 되면서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700억대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이 특징인데 사실 이제 어제 한 8천억대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8천억대 판 거에 비해서 오늘 코스피에 뭐 700억대 좀 샀다라는 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하락일지 아니면 장기적인 하락이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에서 계속 이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관세를 이제 멕시코에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지금 또 부과를 유예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가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들도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과정 속에 놓여져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실적 부분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내수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지금 실적이 너무 많이 안 좋게 나오고 있고 2월엔 또 감사 보고서 시즌도 이제 슬슬 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안 좋은 기업들이 거래 정지를 당한다거나 유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사실 증시가 조금 가시밭길인 것 같습니다. 올라가려고 하니까 내려갈 만한 요소들, 내려가야 되는 요소들이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고요. 환율도 다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떨어지나 싶었는데 1,456원대까지 이렇게 약간 밀리긴 했으나 다시 1,450원대까지 회복이 됐다는 것이 문제고요. 사실 이게 떨어지는 그림으로 계속 이어져가지고 1,400원대 초입부까지 그냥 쭉 밀고 내려갔었어야 됐는데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어떤 문제들 때문에 이제 우려감들이 생기다 보니까 역시 환율이 다시 또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 거죠. 이것도 일시적으로 튀어오르게 된 걸까? 아니면 상승 중에 나오는 조정이었던 것일까? 아니면 여기서 쌍봉이라고 하죠. 쌍봉을 그려주면서 밑으로 빠지는 하락의 어떤 전조 증상이 될 것인가는 이번 2월 달 정도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은 약간 숨 고르기 장세라고 하죠. 숨을 고르면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지금 추세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올라가는 추세에 놓여져 있지만 조금 길게 본다면은 내려가는 추세에 놓여져 있다는 것도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가지가 갈림길에 놓여져 있고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 가냐 그러니까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가 만들어지고 약간 애매모호한 장세가 만들어질 때 우리가 섣불리 뭔가 베팅을 과감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다행스럽게도 요즘에 바닥에 있는 종목들 여전히 계속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튀어오르는 그런 종목들이 꽤나 많은 것 같고요. 그런 종목의 개수가 많다는 것은 내 종목들이 조금 포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내 종목 약간 추가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오프라인 강연도 다녀보고 그리고 이렇게 방송 생활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뭐 매일같이 쏟아지는 질문이 종목 새로 사도 되나요?라는 질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문화가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아무래도 방송들에서 추천하는 추천하는 방송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종목 이거 사세요, 이거 적극 추천합니다 하는 그런 방송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사야 된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내가 새로운 종목을 사는 것보다는 그 현금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종목을 추가 매수하는 것이 훨씬 더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능성으로만 따진다면 신규 매수로 돈을 벌 확률보다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내 종목을 매수가를 낮춰서 거기서 돈 벌어내는 것이 수익을 낼 확률이 한 10배 이상 높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하셔가지고 지금 시기에서 내가 새로운 종목을 늘릴 이유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시장 방향성이 좀 불확실한 과정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굳이 종목을 늘릴 이유가 없다. 내 종목을 오히려 추가하면서 하는 것이 좋다. 특히나 종목 개수가 뭐 5개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10개 넘어가고 20개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종목을 안 사야 되죠. 그건 이제 종목을 사는 것 자체가 이제 종목 수집 광이라고 할 수 있고 종목을 수집하는데 중독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돈 버는 건 조금 물 건너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매매하는 데 즐거움을 느낄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데 즐거움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 종목 개수는 줄여내는 것이 좋고 줄여서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막 쫓아다니는 매매 있죠. 지금 요즘에 AI 관련 좀 올라오니까 또 AI 쫓아다니시고 뭐 또 요즘에 또 뭐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 뭐 마기상원 임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또 주가가 올라오니까 거기 또 따라 붙어 보시고 약간 양자 컴퓨터 또 올라가니까 거기 또 따라 붙어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다 보면 물리는 종목만 많아지게 되고 기존에 물려있던 종목을 추가하면서 할 자금은 없어지니까 결국 계좌가 굳어버리게 되죠. 그러면 아무도 못 도와줍니다. 그거는 전문가들이 어떻게 하려고 해도 도와주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좌를 망치지 않도록 여러분들 스스로도 인내심을 가지고 좀 자제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하시지 말고 그 돈으로 내 종목 추가 매수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포자기 해놓지 마시고 에이 내 종목 내가 봤을 때 답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볼 땐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그런 고민들을 해결해 가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를 조금 더 좀 부를 이렇게 쌓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용을 하시는 것이 좋다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런 관점 속에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바로 상담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셀트리온 19만 5천 원에 20%입니다. 셀트리온이고요. 네네. 19만 5천 원에 20%요. 네네. 일단 매수가가 좀 진짜 애매한 자리에 사놔가지고 뭐 추가 매수하기에도 애매하고 뭐 손절하기에도 애매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는 게 좋은데 매수가가 애매할 뿐이지 종목은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매수가를 이렇게 올라왔을 때 사면 당연히 물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제가 늘 말하는데 시청량에 매수한 자리가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올라갈 것 같아 샀잖아요. 그렇게 사면 안 되고 내려가는 과정 속에 사가지고 더 내려갈 것 같을 그럴 때 사가지고 올라갈 때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엇박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돈을 잃고 있는 거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기업엔 잘못이 없습니다. 시청자님이 잘못 매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 셀트리온은 지금 아래쪽에서 15만 원대에서 20만 원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리를 잡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19만 5천 원에 들고 가게 되면 당연히 물리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고요. 15만 원에 들고 있을수록 수익 나는 과정들이 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격을 조금 조정할 수 있다면 조정하는 게 좋은데 비중이 20%라서 그리고 아직까지 17만 원밖에 안 빠져서 왜냐하면 15만 원까지 빠질 수 있는 종목인데 17만 원까지밖에 안 빠졌으니까 추가 매수를 서두를 이유가 눈꽃만큼도 없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지난번 떨어졌을 때 막 15만 원 떨어졌을 때가 추가 매수의 기회였는데 뭐 이거는 못 잡았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이번에 만약에 20만 원, 지수가 빠지면서 20만 원 넘어가지고 추가 매수한 거예요. 뭐라고요? 20만 원 넘게 사가지고 추가 매수한 거예요. 아니요, 별 의미가 없어요. 20만 원 넘게 사가지고 추가 매수해서 19만 5천이면 아무 의미가 없는 추가 매수를 한 거예요. 네. 추가 매수를 할 건 밑에서 과감하게 많이 사서 매수가를 왕창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내가 매수한 금액만큼도 사지 않았거나 아주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금액을 샀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는 뭐 굳이 말씀 안 하셨어도 되지 않았을까? 그거 말씀하면 잔소리만 들어요. 안 해도 되는 추가 매수 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추가 매수 하기 전에 전화 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5만 원이나 16만 원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갔을 때 저 자리가 사실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한다면 좀 저럴 찬스였고 저럴 때 추가 매수를 좀 과감하게 많이 하셔가지고 매수가를 뭐 한 17만 원대나 18만 원대까지라도 일단 최소 낮췄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쉽네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여기서 지금 내려가게 된다면 15만 원 밑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만 원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저기 한 14만 원대 언저리까지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빠졌을 때 15만 원이 지지가 되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그냥 네네. 20만 원 뚫고 올라갈 그림이 굉장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15만 원 여기가 지지가 된다면 추가 매수 없이 그냥 들고 가셔가지고 가져가시면 네. 아마 본전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기업이다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네네. 14만 원까지나 13만 원 언저리까지 밀려 내려간다면 저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감하게 추가 매수를 좀 해가지고 매수가를 왕창 낮춰야 돼요. 그 과감함이라고 하면은 지금 비중 20%인데 아마 40%까지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네네. 비중 많이 늘려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매수가가 확 빠집니다. 우리가 그 왜 짠 국을 먹을 때 물 한 숟가락 넣는다 해서 뭐 약간 이렇게 뭐 싱거워지진 않잖아요. 그죠? 네. 아주 짠 국을 먹을 때도 우리가 물을 좀 생각보다 많이 넣어야 과감하게 넣어야 좀 적당한 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랑 똑같아요. 물 한 숟가락 넣었다고 내가 그거 물 한 숟가락 넣었습니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추가하면서 하지 말고 추가하면서는 좀 과감하게 신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담 전화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다음번에 14만 원까지 떨어지면 또 어설프게 하지 마시고 저기서 추가하면서 할 수 있도록 전화 한번 더 주셔가지고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네. 현금을 마련해 두셔야 돼요. 20%가 네, 갖고 네. 있으니까 20% 현금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마련해 네. 놓으시고 만약에 지금 네. 20%의 현금이 있다 하신다면 다른 종목 절대 사지 마시고 얘를 위해서 네. 냅둬놔야 돼요. 그래서 아, 그렇게 보시면 예. 되겠고 그냥 예. 올라오게 되면 20만 원 뚫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22만 원대에서 3만 원까지 그냥 갈 수 있으니까 그때는 그냥 팔아내면 돼요. 그거는. 네. 그렇게 네, 잘 정리하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대상홀딩스 12,800원에 5%입니다. 12,800원에 5%요? 네,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그죠? 네, 그 손절을 못 해가지고. 네, 주식 경력이 어떻게 되시죠? 2년 조금 넘었습니다. 단타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본업이 없으세요 혹시? 아니 있습니다. 본업이 있는데 그때 대응을 못해서. 아니요. 대응을 네. 못해서가 아니라 대응을 못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 네, 주가가 맞습니다. 이렇게 급등을 빡 하잖아요. 그죠? 네, 지금 보시면 차트만 딱 보더라도 이 급등이 나왔던 이 당시 12월 당시 초입부 요때 보면은 급등 빡 하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변동이 막 심해요. 저기도 분봉 보면 엄청 난리 나거든요. 근데 네. 지금 요즘은 좀 어때요? 그냥 잔잔하잖아요. 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 어떤 그 언저리쯤 9,000원에서 한 1,000원 사이쯤 언저리에서 그냥 뭐 한두 달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시청자님의 대응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이런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물어본 게 경력이었고 두 번째로 물어본 게 본업이 없으십니까? 라고 물어본 게 지금 매수하신 자리는 12,800원 그러니까 요 위쪽에 있는 이 자리인데 사장님이 꼭 봤으면 좋겠어요. 이 직원 지금 일 안 하고 주식 보고 있습니다라고 저는 꼭 고발하고 싶네요. 이거 지금 이렇게 매매하면 안 돼요. 직원이시면은 일을 하시는 게 맞죠. 이거는 왜냐하면 하루 종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직원들은 주식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죠. 이런 자리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보고 있어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하루 종일 안 보고 있어도 그냥 가만히 냅둬 놓고 있다가 올라갈 때 수익 내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아래쪽에. 네, 뭐 신경 안 써도 되는 적금처럼 그냥 내가 일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일 끝나고 집에 와서 퇴근해서 그냥 치킨 한 마리 하면서 가끔씩 주식 봤더니 오늘 안 움직였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자리여야 되지. 와 샀는데 이거 5분 만에 팔아야 돼. 아이고 내가 지금 뭐 일한다고 보니까 뭐 놓쳤네. 아이고 갔다 오니 건 어떻게 됐지. 아이고 손실 났네. 이렇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자리들이 보통 이렇게 급등 나온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목소리 들어보면 젊으신 분들이 보통 이런 이제 급등 자리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하도 유튜브에서 뭐 이런 단탄이 뭐니 5분 봉을 보고 하는 거니 3분 봉 보고 하는 거니 뭐 이상한 걸 가르쳐 놔가지고 전부 다 이런 데 홀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을수록 빨리빨리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똑똑하다 생각하다 보니까 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지금 시청자님은요. 제가 왜 이런 잔소리를 하냐면은 대상홀딩스가 어떤 기업인지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가격 자체가 그냥 단타로 들어가가지고 물려 있는 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 투자로 할 것 같았으면은 모아가는 관점에서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돈을 버는 기업인지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아니 그냥 단기로 들어가서 기술적으로 차트 보고 매매해야 되는 자리에서 지금 손들도 안 하고 그냥 제일 꼭대기 사갖고 물린 거잖아요. 12월 급등 나왔을 때. 그러니 네. 분봉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12월 급등 나왔을 때 제가 이거 알려드려봤자 사실은 별 의미는 없긴 없는데 12월 급등 나왔을 때 제일 꼭대기 12,800원 여기 사신 거거든요. 여기 사는 것도 참 기술이에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리를. 근데 어쨌든 이 자리 샀어요. 그럼 밀릴 때 바로 3%대 손들어버렸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단타는 그렇게 깔끔하게 그냥 팔고 치워버려야 되는 게 단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제가 참
어렵게 말 안 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주제 넘은 매매를 하신 거예요. 이런 매매는 10년 차 넘어가거나 20년 차 넘어가거나 전업을 하시면서 모니터 한 4대가 좀 있고 내가 하루 종일 집에 있습니다. 뭐 이런 분이라고 했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잔소리 안 해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죠? 네. 이건 안 해야 되는 매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매매 하지 마시고 급등 좀 찾지 마시고 급등 한 종목을 찾지 말고 급등 할 종목을 찾으세요. 아시겠죠? 그게 네. 투자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대상홀딩스가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급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하면은 급등 나올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저 당시에도 뭐 정치 테마니 이런 쪽으로 엮여 있기도 했었고 지금 이제 뭐 대상홀딩스가 끼가 참 좋은 기업이다 보니까 급등을 이렇게 한 번씩 막 올라오는 그런 힘이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그대로 들고 가셔도 지금 분위기에서 다시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튀어 올라오게 되면은 그냥 아마 12,000원대 정도에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비중이 5%밖에 안 돼가지고 사실 추가 매수 고민도 뭐 생각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건데 단타하는 사람은 추가 매수 고민하면 안 돼요. 단타는 단타로 끝내버려야 되거든요. 항상 그 강조하는 게 단타는 단타로 끝내야 되고 차트 보고 매매했으면 차트로 끝내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추가 매수를 지금 이 어정쩡한 자리에 사는 것이 아니라 만에 하나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내가 단타로 들어갔지만 잘못된 걸 고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고칠 수 있냐면 이 종목이 그냥 그대로 밑으로 내려가서 한 7,000원대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그냥 편하게 일하시면서 이 종목을 한 15% 비중 늘리시고 일만 하시다 보면 얘 한 13,000원대 어느 순간 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하시다가 어이구 요 와 있네 하고 매도하고 그냥 일 계속 하시면 돼요. 그 아주 간단하게 돈을 버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거는 7,500원까지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 추가 매수를 조금 과감하게 한 15%에서 20%까지 늘려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올라올 때는 12,000원대 이렇게 매도하시는 게 좋은데 12,000원대부터 또 12,800원 갈지 13,000원까지 갈지는 그때 돼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때 분봉을 보면서 힘을 보면서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통화하고 난 다음에 그 급등 나온 날까지 통화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리고 특히나 오후 방송이기 때문에 장중에 전화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 네. 혼자 해야 되는데 또 직장 다니시면서 일하시면서 이거 하다 보면 또 놓쳐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내가 이 자리에서는 내가 욕심 부리지 말고 나가자. 내가 잘못 들어왔구나 하고 인정하고 나가는 어떤 매도가가 중요합니다. 그게 저는 12,000원부터 12,800원 요 내 본전 언저리 사이에서 약간 손실이 있더라도 그냥 매도 걸어 놓으세요. 그냥 내가 네, 안 봐도 되게끔 팔리게끔 아침마다 걸어 놓으세요. 그래서 어느 순간 급등 나왔다 팔리게끔 내버려 두세요. 그 이상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 5% 들어간 네. 걸로 수익 나봤자 5% 들어간 걸로 10% 수익 나봤자 인생 안 바뀌잖아요. 사장한테 뭐 사직서 딱 던지고 나 일 그만둘 겁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냥 그렇게 뭐 한다고 욕심을 내서 이렇게 매매하세요. 이거 그냥 지금 장난친 거예요. 이 종목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돈 못 벌어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점에서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을 잘 공략해 보시길 바라겠고 지금 매매를 완전히 근간을 좀 뒤집어야 될 타이밍인 것 같다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홀딩 의견 드리고 12,500원, 12,000원대에서 올라오면 바로 정리하실 수 있도록 매도 걸고 7,500원까지 만약에 내려가게 된다면 매도 걸 필요 없이 그냥 7,500원이면 모아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자리이기 때문에 내려오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KTCS고요. KT CS. CS요. 예. 3,020원에 8% 정도 됩니다. 3,020원에 8%면은 네. 뭐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일단 매수 가격 자체가 상당히 나쁘지 않고요. 기업도 괜찮아요. 이 KTCS라고 하는 이 기업이 네. 전망이 좋냐 하면 그렇게까지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기업이 뭐 하던 기업이냐 하면 112, 그러니까 114 있잖아요. 네. 114. 예, 안내 예. 서비스 하던 그런 네. 우리 전화 상담 콜센터 이런 네. 쪽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쪽으로 엮여 있었는데 지금 이제 계속해서 뭐 번호 안내부터 해서 우선 번호 안내 뭐 이런 것들부터 해서 뭐 상품 판매 이런 것들 하고 있는 거예요. KT에 관련해서. 근데 이게 이제 그쪽으로 원래는 있다 보니까 발전 가능성이 그렇게까지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AI 쪽으로 이게 엮여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AI가 급등 나오고 할 때 AI 대장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할 때 AI 대장주는 크게는 세 가지, 크게는 세 가지고 조금 더 끼운 다음에 네 가지 정도가 될 텐데 그 네 개의 기업이 뭐냐 하면 네이버, 카카오, KT, 삼성, SDS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네 기업이 대기업 중에서 가장 이제 AI 관련주로서 이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도 하고 이제 그 외에 조금 더 분류를 넓혀 나가면 게임 관련주들 뭐 크래프톤이라던가 여러 가지 게임 관련주들이 이제 AI 쪽으로 이렇게 엮이거나 메타버스 쪽으로 엮일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예, 예. KTCS는 AI 쪽으로 엮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최근에 중국에서 뭐 딥시크 이야기 나왔잖아요. 딥시크라는 이제 AI가 나오고 저는 GPT를 씁니다. 돈 내고 써요. 저는 GPT를 돈을 내고 쓰는데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 돈 내고 쓰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저는. 아마 시청자님은 아마 써본 적도 없으시겠죠. 그러니까 AI를 좀 써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긴 좋아요. 아, AI가 이 정도구나라는 걸 느끼고 나면은 내가 이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구나라고 느끼실 텐데 안 써보니까 이게 지금 대충 사놓고 주가 빠지면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써보시면 그런 생각 안 해요. 써보시면 이거 무조건 미래를 바꾸겠구나, 세상 바뀌겠구나 하는 생각을 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GPT 무료거든요. 네. GPT 무료니까 그냥 이 컴퓨터의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챗 GPT 하면 들어가져요. 들어가서 그냥 질문 바로 할 수 있고 뭐 이것 무조건 물어볼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냥 들어가서 뭐 네이버에 우리 그 왜 검색창에다 뭐 물어볼 때 있잖아요. 네. 그 우리 요리 레시피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시청자님께서 궁금한 게 있다면 뭐든지 한번 물어봐 보세요. 걔가 어떻게 대답을 해주는가? 그러면 KTCS 내가 무조건 들고 가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AI를 써봐야 알아요. 안 써보니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인 것 같고 그렇거든요, AI가. 근데 AI를 써보면 알아요. 얼마나 지금 놀라운 일들이 얘한테서 발생이 되고 있는지, 왜 제가 돈을 쓰고까지 쓰고 있는지를 아마 감을 잡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얘는 이런 종목들을 KTCS가 좋다라기보다는 그 테마가 아직까지 짱짱하게 앞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이고 우리나라도 계속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다 보니 그러면 테마가 살아있다는 말은 활활 불을 지필 수 있는 원료가 있다는 거니까 들고만 간다면 위로 이따금씩 탕탕 튀어 오른다는 거거든요. 주가가 네네. 튀어 올라와야 수익을 낼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주가가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가져갈 만한 맛이 있다는 거죠. 아까 다른 분들은 위에 사가지고 지금 KTCS로 예를 든다면 여기 뭐 5,000원대 사고 여기 위에 올라서 4,000원대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고 한다면 시청자님 내려왔을 때 샀으니까 뭐 별로 불리할 거 없고 거기다가 비중도 8%이기 때문에 더 내려가봤자 비중 더 늘려버리면 되니까 부담스러운 비중도 아니고 딱 잘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AI 관련주를 내가 가져가도 될 건지에 대해서 AI를 한번 써보세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예. 화장품 같은 경우도 화장품 관련주 샀으면 그 아모레퍼시픽을 샀다?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써보면은 조금 더 내가 들고 가기 수월해져요. 화장품 네. 좋네 하면서. 이해가 되세요? 네네. 떨어지면 더 모아가도 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더 모아가려면 AI를 써보셔야 된다고요. 네. 왜냐하면 떨어지면 더 모아가도 될까요? 라고 했는데 2,000원까지 떨어졌을 때 분명 무서워질 거예요. 2,000원까지 떨어지면 AI가 아니고 잘못된 거 아닌가, 망한 거 아닌가, 뭐 안 될 것 같은데 사도 될까? 거기 또 추가 매수했는데 만약에 한 1,900원까지 100원 떨어져 봐요. 그러면 엄청 심란합니다. 근데 말했잖아요. AI 써보시라니까. 써보시면은 알겠습니다. 생각이 달라져요.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돈 네네. 있으면 이게 떨어지면 내 집 팔아 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몇 번 이야기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발 한 번만 써보세요. 그냥 뭐든지 물어보세요. 그냥 GPT한테 진짜로 레시피를 물어보든지 주식하는 방법을 물어보든지 그냥 뭐 아무거나라도 물어보세요. 내일 날씨가 어떨까라고 물어보세요. 그냥.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해주는가를 보면은 그 대답하는 속도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이거 좀 다르다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GPT한테 배울 게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한번 매도가는 해보시길 어느 정도 바랍니다. 될까요? 매도가는 아직 올라오진 않았는데 매도가를 정하는 것 자체가 너무 우습지 않을까요? GPT를 좀 써보라니까 전화 좀 끊을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51,070원에 10%입니다. 이거 또 올라갈 때 사가지고 좀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올라올 때 사면은 그냥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사면은 많이 안 올라간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박이 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투자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올라올 때 사버리면 그냥 고점이 되면 나는 그냥 가장 최고가에 물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올라올 때 사면은 어디까지 올라갈 줄 모르니까 사는 거잖아요. 그죠? 예. 좀 더 갈까 봐. 그 내려갈 때 사면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서 우리가 못 사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까지 올라올 줄 모르는데 하필이면 내가 산 자리가 고점이 돼서 완전히 최고가에 물릴 위험이 있는 곳과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내려가다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난 저가에 사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와 둘 다 불확실한데 어느 쪽이 유리한 겁니까? 내 인생에 있어가지고. 고점에 사가지고 최고가에 물리는 게 유리한 겁니까? 저점에 사가지고 최저가 근처에 사가지고 올라갈 때 수익 보는 게 유리한 겁니까? 하단 좀. 하당 쪽 아니겠습니까? 하방 쪽 그죠? 예. 그럼 왜 올라올 때 삽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들 알고 있고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고 상식적인데 희한하게 주식에는 홀린 듯이 이렇게 산다니까요. 누가 이렇게 가르치는지도 모르겠고요. 왜 이렇게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시게 되면은 조금밖에 더 안 올라가요. 올라가봤자 조금 먹고 물리면 왕창 물려가지고 저기 3만가에 빠질 때 제일 고가에 또 사가지고 물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매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YG엔터라고 하는 이 기업이 결국은 지금 이렇게 5만 원대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하는 게 뭐 2NE1이라든가 뭐 베이비몬스터라든가 여러 가지 뭐 그룹들이 지금 요즘에는 다시 또 돈을 벌고 하다 보니 그리고 엔터주들이 너무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단기 반발 매수세가 좀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반등이 나가는 건데 보통 이렇게 외바닥을 만들면 쌍바닥 만들로 내려가요. 주가가 오랫동안 빠지고 외바닥을 만들면 쌍바닥을 만들러 내려가요. 그러니까 내려갈 자리인데 왜 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올라가고 있는 도중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더 갈 수 있는데 크게 수익 날 자리 아니니까 큰 욕심 낼 필요가 없으니 사실 뭐 당장 애초에 안 들어갔어야 되는 자리인데 들어갔으니까 이제 미련이 남겠지요. 근데 미련을 누가 털어야 됩니까? 제가 털어야 됩니까? 시청자님 털어야 됩니까? 본인이. 맞아요. 이건 저는 아예 이런 자리에 들어갈 생각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뭐 1%를 주든 2% 주든 아예 관심도 없는 수익이고 저는 아예 그냥 눈먼 돈이라 생각하고 관심이 없는 수익이기 때문에 여기 왜 들어갔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청자님은 그래서 좀 더 들고 갈까요?라는 질문하겠지만 질문과 대답이 영 맞지 않죠. 모순이죠. 왜냐하면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들어간다면 어떻게 됩니까?라는 질문이 사실 이상한 질문이잖아요. 그죠?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 아닐까요, 애초에.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들어가서 큰 수익 안 나기 때문에 적당히 내일 팔든지 53,000원에서 55,000원까지 정도만 알아서 분할 매도를 통해서 내가 내 미련을 털어가지고 그냥 적당히 나와야 돼요. 어차피 여기 물리면 그냥 저 3만까지 갑니다 또. 그러니까 물리지 않도록 어떻게든 팔아야 돼요.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왜 들고 있어요 이걸? 깝깝합니다 이게. 정말 엔터주 투자하고 싶으시고 YG엔터를 정말 좋아하신다면은 내려왔을 때 35,000원, 3만 원 이런 때 사라고요. 5만 천에 사지 마시고 그렇게 기다렸다가 사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 저는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셔라. 올라가는 걸 그렇게 욕심낼 필요가 없다. 내려갔을 때 사가지고 올라갈 때 이득 보는 게 돈 더 많이 법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 또 어디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제가 오전 11시에 토요일 오전 11시 하는 것 오랜만인 것 같네요. 어쨌든 토요일 오전 11시에 제가 울산 상공회의소 6층 6E 회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전 11시 울산에서 만나 뵐 테니까요. 많이들 와주시면 되겠고요. 일요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도 오전 11시인데요. 대전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전 비전스퀘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 시청역 5번 출구로 나오면 지하철역으로 바로 이어지는 뭐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추우니까 그냥 지하 도로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냥 오셔가지고 강연 참석하시면 되고요. 오전 11시에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양쪽 모두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바뀌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제가 해드릴 거고 이 단기적으로 올해가 어떨까 내년이 어떨까 이게 아니라 향후 10년, 20년 단위로 우리가 어떨지를 지금 예상을 해놓고 준비를 좀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강의 내용을 좀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들으러 오셔가지고 많은 고찰을 좀 해가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자, 울산과 대전에서 제가 준비했지만 다른 멘토님들도 다른 지역에서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또 어디서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고지를 보고 다시 돌아와서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다른 지역에도 다른 멘토님들이 강의 준비 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울산과 대전을 가지만 그 외 지역 계시는 분들은 또 이번 주 주말 또 이렇게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강연에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내용 듣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이 또 유튜브에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는지를 보면서 상담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TM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일단 보기만 해도 일단은 깝깝합니다. 보자마자 그냥 바로 깝깝한데 일단은 ITM 반도체가 26,000원이고요. 26,000원에 매수하셨고 11,000원대 오면은 연락 달라고 했는데 아직 상담 문의 드립니다라고 했는데 11,000원대 잠깐 터치를 하긴 했네요. 아직까지 근데 바닥을 잡진 않았습니다. 제가 이거 더 많이 빠질 것 같다라고 설명해 드렸는데 안타깝지만 11,000원까지 왔지만요. 다시 한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기업 자체가 매출도 들쭉날쭉하고 있는 과정인데다가 이 기업이 뭐 반도체도 엮여 있지만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사실 2차 전지 반등도 안 나가고 반도체 반등도 지금 잘 안 나가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중소기업들 좀 많이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업이 아직까지 바닥을 못 잡고 있다는 것은 안타깝지만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9,000원대나 8,000원대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쏟아져 내려가고 있죠. 이럴 때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진짜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도중에 계속 쓸데없이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비중만 자꾸 많아지게 되고 이미 비중이 30%라서 비중을 좀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투자해 보기에도 상당히 뭐 이렇게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만한 신호가 있고 확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내려가고 있고 손댔다가는 진짜 와 이거는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자리란 말이죠. 단기적으로도 들어가 볼 생각이 안 드는 진짜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눈꽃만큼도 없기 때문에 저만 해도 눈꽃만큼도 없는데 그리고 뭐 좀 저 말고 더 잘하시는 분들도 눈꽃만큼도 없을 거고 저 정도의 수준을 가지신 분들과 저 정도의 수준보다 조금 아래 있다 하더라도 이거 보고 눈꽃만큼도 살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자꾸 파는 사람은 있는데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 과정이 더 진행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더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제 생각에는 이 과정대로 이 흐름대로 내려간다면은 아마 8,000원이나 9,000원이지 않을까. 10,000원 일단은 깨고 내려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가 왔을 때 좀 이렇게 왔다고 또 연락 주면은 또 아무것도 할 게 없이 그냥 넘어가야 돼요. 오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안 내려가고 한 달 정도는 좀 지켜보고 연락을 주셔야 돼요. 지금 이것도 내려왔다고 이틀 됐다고 지금 연락을 준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 달 뒤에 제가 예상한 9,000원까지 안 가고 11,000원짜리 여기서 머물러 있다면 그때는 좀 전략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제 왔는 거를 연락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나도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뭐 미래에서 한 달 뒤에서 온 것도 아니고 나도 한 달 같이 지나가 봐야 알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급한 건 알겠고 마음 힘드신 건 알겠는데 전략을 올바르게 짜려면 기다림이라는 게 중요해요. 눈으로 좀 지켜보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들을 뭐 점쟁이처럼 그냥 올라가는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내려가는 걸 알고 있는 사람, 여기가 바닥인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당장 여기가 바닥일지는 당장 이러한 힌트가 적을 때, 증거가 적을 때는 징후를 지켜봐야 돼요. 아직도. 그래서 여기서 자리를 잡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8,000원까지 가는 건 아니니까 낙담은 하지 마시고 만약에 8,000원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여기서 추가 매수하는 이 8,000원에서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더 내려간다고 해서 전혀 저 시청자님한테 해가 될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득이 되면 득이 됐지 해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8,000원까지 내려가면은 거기서 한 달 정도 지켜보다가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 여기 11,000원, 12,000원에서 만약에 자리를 잡으면서 한 달 정도 지나간다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 이 종목은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없다. 말은 잘 들으셨네요. 11,000원에 연락을 달라 해서 바로 저도 주는 거는 고마운데요. 한 달 뒤에 한 달 정도 지켜보고 연락을 주시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상담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고영입니다. 고영 이제 매수가가 이제 넘어가는 중인데 매도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이게 이제 되게 철학적인 질문과 그냥 단순 질문, 그러니까 철학적인 답변과 단순한 답변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단순한 답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단순한 답변부터 말씀을 드리면 보통 매도를 할 때는 내가 들고 있는 자리에 특히나 이렇게 내가 오랫동안 물려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본전에서 한 절반 팔아버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물려 있었던 만큼 얘는 바닥에서 엄청 올라온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100%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 자리에 있었지만 쟤는 저 멀리 갔다가 달려오고 있는 달리기를 한 20km 뛰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km 뛰었기 때문에 더 달릴 수도 있지만 힘들어서 여기서 잠깐 나를 만난 김에 좀 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사실 본전에서 절반 팔아버리고 나머지는 내 수익률을 정해야 돼요. 뭐 한 3% 또는 5%
뭐 7% 또는 10%, 15% 뭐든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수익률을 그냥 정해놓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거기서 매도를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20% 정도의 수익이 날 만한 그런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냥 어떤 종목을 잡든 보통 제 목표 수익률은 20%에서 30% 정도 수익률을 잡고 매매를 해요. 그러니까 20%가 아니면 저는 매도를 잘 안 해요. 20%가 아니면 에이 저도 안 먹는다 생각해서 안 팔거든요. 근데 20%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20%에서 팔고 나머지는 올라가는 분위기에서 맞춰가지고 35%에 판다거나 뭐 40%에 판다거나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 매도를 하는 것을 제가 정해놔요. 그게 만약 200%가 올라간다라도 저는 20%만 먹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매도는 그렇게 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얘를 보면서 이 종목을 보면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내 기준상으로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올라올 때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뭐 18,000원 매도하시든 2만 원 매매하시든 그거는 시청자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올라간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까? 지금 당장은 올라가는 걸 어디까지 올라갈까를 맞출 수가 없는 자리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철학적인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라갔을 때 더 어디 갈까 생각하다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더 안 올라가면 난 또다시 최고가에 물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이런 리스크들을 짊어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빨리 훌훌 털어버려야 되는데 이걸 인제서야 내 본전 오니까 본전만 오면 팔겠다, 본전만 오면 팔겠다 했는데 본전 오니까 안 팔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뭐냐면 철학적으로 봤을 땐 자기 욕심을 자기가 주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한 잔만 먹어야지, 이거 한 잔만 먹어야지 하면서 한 잔 먹으니까 또 한 잔 땡기고 또 먹으니까 또 한 잔 땡기고 하다 보니까 필로 나가버리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욕심내다가 못 팔고 결국 물립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매도를 시작하지 못하면 그냥 시청자님은 결국 물리게 됩니다. 만약 제가 18,000원에 팔면 됩니다라고 했을 때 18,000원까지 내일 바로 올라간다? 그럼 욕심 날걸요. 문현진은 18,000원이라 했는데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19,000원 팔아볼까? 그러다가 빠지면 못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본전일 때 절반 정도 매도하시는 게 좋고 나머지는 아까 말하는 것처럼 올라갈 때마다 파는 것이 좋은데 저는 제 생각에 더 이상 많이 안 올라갈 것 같다. 힘 빠진 것 같다. 그래서 18,000원대나 19,000원대 이렇게 바로바로 매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내려가게 되면 더 이상 물릴 이유는 또 물릴 이유는 없죠. 내려가게 되면은 밑에서 다시 사는 게 낫기 때문에 16,000원 내려가게 되면은 그냥 손절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합니다. 매도는 자기 욕심의 크기, 내가 정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세요. 이건 시청자분들 모두가 명심하세요. 매도는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걸 지킬 수 있는 내 매도가가 있어야 되고 내 매도 수익률, 목표 수익률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시청자분들한테요. 그게 없다면 그걸 빨리 만드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또 나무가가 올라와 있네요. 나무가가 올라와 있고요. 작년 초에 샀다가 최근에 추가 매수를 했다라고 하셨네요. 그래서 매수가가 지금 13,700원인데요. 작년 초에 샀다가 최근에 추가 매수를 해서 13,700원까지 낮췄다면은 제가 가르쳐 드렸던 것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좀 참고를 하신 건지 아니면 타고난 감각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매수가를 제법 잘 낮추셨습니다. 이건 괜찮은 거예요. 이 정도까지 낮추셨으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나무가라고 하는 이 기업도 우리가 이제 3D 노트북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카메라 모듈 이런 데 들어가고 있는데 메타버스라든가 AI 쪽으로도 엮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테마상으로 봤을 때는 꾸준히 가져가 볼 만한 그런 테마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는 것이 좀 더 좋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AI 쪽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 나올 때마다 주가가 튈 수 있어요. 그래서 튀어 오른다라는 말은 위쪽에 올라가는 종목이 튀어나오지 않아요. 파동을 그리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려와 있을 때 사놓고 기다리면은 튀어 오를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주식입니다. 누가 주식을 자꾸 올라갔을 때 사라고 가르치는 겁니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좀 그런 사람 방송 좀 보지 마세요. 이제 좀 바뀌어야 돼요. 이거 지금 증권이 방송이 지금 20몇 년째 30몇 년째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올라가는 거 이거 방송 추천하고 있고 이거 언제까지 살 겁니까?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제 제발 좀. 내려갔을 때 사는 거지. 누가 이렇게 가르쳐요? 정석대로 하세요. 주가 내려갔을 때 사는 게 맞으면 이게 정석이에요. 지금 휴먼 노님께서 정말 정석대로 잘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잘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하시는 게 맞고 올라갔을 때 사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지금 나무가는 그냥 들고 가시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냥 들고 가시면 되겠고 AI 테마는 살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테마도 잘 살아있기 때문에 가져가시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다른 AI 테마들에 비해서 얘는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이 추세가 무너지게 되면 골 때립니다. 이거 무너지면은 여기서부터 이 올해 장장 2018년부터 해서 지금 2025년까지 올라왔던 이 장장 7년의 상승세가 끝나고 하락세로 접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가져가면 갈수록 손해가 되는 자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기가 무너져 버리면 방향이 전환돼 버리기 때문에 이건 추세 전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골치가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물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 잘 낮춰서 잘 가져가시되 아래쪽인 10,000원짜리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사실 저기서는 전략을 좀 신중하게 짜야 돼요. 저기서 손절할지 아니면 밑으로 밀려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첫 번째 반등에서 잘 탈출 한번 해볼지를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10,000원이 왔을 때 10,000원 무너지는 타이밍, 만 원이 아니라 11,000원 정도 왔거든요. 11,000원이 무너지면서 약 한 1,500원쯤 왔을 때 기로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1,500원이 왔다. 주저하지 말고 빨리 전화를 주거나 빨리 뭐 상담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보고 판단을 내려드릴 거니까요. 시청자님이 판단하시면은 올바른 판단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 드릴게요. 여기서 손절하는 게 나을지 이 정도 하락이면은 들고 가서 추배해가지고 올라갈 때 첫 번째 상승에 나가는 게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될지는 제가 봐드릴게요. 어쨌든 무너지면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무너지기 전에는 전화를 꼭 주셔야 된다. 1,500원이고요. 여기서 기다렸다가 올라오게 되면은 15,000원 뚫고 17,000원, 18,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매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렸죠.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매도를 어디서 해야지. 뭐 터무니없는 가격 정하지 마시고 뭐 15,500원, 15,300원, 16,200원, 16,210원 뭐 상관없습니다. 정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왔을 때 내가 결심한 걸 지킬 수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그게 주식할 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운동해야지라고 했는데 안 해도 돼요. 오늘 내가 뭐 공부해야지 했는데 안 해도 돼요. 내가 오늘 뭐 밥을 좀 덜 먹어야지 했는데 먹어도 돼요. 오늘 치킨 안 먹어야지 했는데 먹어도 돼요. 근데 매도해야지 했는데 매도 안 하면 그 주식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매도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가격을 정해보세요. 제가 추천드리는 매도가는 15,000원에서 17,000원 사이쯤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사이에서 자유롭게 매도가를 정하셔가지고 매도를 분할로 진행을 꼭 해내셔가지고 매도를 손쉽게 그냥 숨쉬듯이 할 수 있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 현대 모비스요. 현대 모비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26만 4,500원이에요. 네. 30%예요. 네, 종목이 너무 좋은 종목이라서 매수가가 좀 낮길 원했는데 또 결국 매수가가 높은 분이네요. 예, 좀 추가해서 예. 추가 매수도 추가해가지고. 엉망으로 하셨고요. 그렇군요. 26만 4,500원에 일단 종목 자체가 나쁘진 않아서 괜찮은데 이 매수 방법 자체가 엉망이라 가지고 사실 올라와 주지 않으면 엄청나게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매매하면 안 되거든요. 원래 내려왔을 때 사가지고 올라갈 때 수익 내는 게 주식인 거지. 누가 올라갈 때 상식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눈을 감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이걸 설득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내려왔을 때 사가지고 올라갈 때 파는 게 주식이지. 올라갔을 때 사가지고 내려갈 때 몰려 있는 게 주식입니까? 왜 주식을 왜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진짜로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상식이잖아요. 상식이잖아요. 그냥 시청자님도 알잖아요, 그죠? 근데 주식하다 보면 홀린 것처럼 위에 사게 되죠, 그죠? 나도 아니, 모르게 제가 이렇게 돼요. 뭐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주식을 하면서 그러니까 처음으로 할 때 이거를- 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 전부 다 이렇게 샀나니까요. 희한하게 올라올 때 사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거를 고치지 못하면 주식하는 내도록 10년이 지나도 돈을 벌지 못해요. 왜냐면 제가 오프라인 강연 다니다 보면은 제가 주식한 지만 10년 됐습니다, 20년 됐습니다 하는 어르신들 많거든요. 그럼 제가 그분들한테 질문을 빼놓지 않고 물어보는 게 있어요. 돈은 좀 버셨습니까? 하면 잃은 것도 없고 번 것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 왜 그랬냐 하면은 그분들 계좌를 한번 싹 보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샀어요. 올라왔을 때 사고 물려요. 그래서 물려있는 종목만 한 10대 개예요. 그러면서 또 새로운 종목을 찾고 있고 새로운 종목도 또 올라왔을 때 사고 또 물려요. 그냥 그게 반복이에요. 그냥 계속. 그러다가 한 1년, 2년 지났다 보니까 한 종목 3개가 본전 찾아지면 그거 팔았다가 또 새로운 종목 고점에 사고 또 물려요. 그러니까 맨날 본전 팔고 새로운 종목 사가 또 물리고 본전 팔고 새로운 종목 사서 또 물리고 이렇게 20년을 가요. 시청자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돈을 벌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오래됐어요. 그러니까요. 오래됐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아주 된다는 거지. 오래됐어요. 추가 매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추가 매수도 아래쪽에서 과감하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어정쩡한 가격에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 가격이 진짜 애매한 가격이라서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결정 내리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런 자리가 고점이라고 불러요. 이런 자리가요. 지금 이렇게 올라오다가 지금 벽에 부딪힌 것 마냥 딱 맞고 떨어지고 있는 이런 고점이잖아요. 그죠? 여기를 못 넘어가면 결국 22만 원까지 빠지는 것이
일정 패턴인 거예요. 이게 패턴. 그냥 규칙상으로 그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고 있으면은 유리할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왜 팔아란 말을 또 쉽게 못 하냐면요. 이 위쪽 27만 원 넘어가게 되면 한 30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넘어가면은 30만 원까지 가고 못 넘어가면 22만 원까지 가는 진짜 동전의 앞뒷면 같은 완전 도박이에요, 여기가. 올라갈 확률 50, 내려갈 확률 5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투자자들은 아래쪽에 사가지고 여기 27만 원쯤 올라온 이 고점에서는요, 아 여기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팔아요. 그러니까 시청자님도 지금 전화할 게 아니라 사실 이제 명절 전에 1월 31일이라던가 금요일이라던가 명절 전이라던가 26만 원대까지 슬슬 올라왔을 때 비중을 완전히 줄여버렸어야 돼요. 절반 이상 막 줄였어야 돼요. 그랬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아, 네. 이런 매수가가 엄청 이상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매도 관점으로 바라보고 대응을 해야 돼서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에 들고 있는 것 자체는 내가 주식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거 홍보하는 것밖에 안 돼요. 무슨 변명을 하든지 간에 그냥 그런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요가 아니라 지금도 똑같잖아요. 안 팔았잖아요. 안 팔았다는 건 똑같다는 거지. 배운 게 없다는 거지, 주식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매도를 진행을 원래 해야 했고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늦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늦지 않았어요. 이 정도 손실은 조금 각오하고 감안하고 저는 매도할 수 있다고 믿어요. 이 정도 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3%? 3, 4% 정도의 손실인데 비중을 줄여야 추가 매수를 다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5만 원대가 무너지게 된다면 비중을 절반 날려버리세요. 그냥 화끈하게 절반 날려버리시고 나머지로 절반 팔고 난 다음에 15%로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나머지 돈을 들고 있다가 이 종목은 25만 원 무너지면 22만 원대나 21만 원대까지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현대모비스라는 기업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가격만 바뀌었지. 그죠? 네. 현대모비스라는 기업은 진짜 좋아요. 자율주행에서는 원탑이에요. 원탑. 이 회사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율주행이 우리나라에서는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율주행은 계속 우리나라도 만들어질 것이고 뭐 도시 모빌리티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 만들어지다 보니까 얘도 나중에는 뭐 30만 원, 40만 원까지 이렇게 뭐 올라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30만 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25만 원 들고 30만 원까지 가는 것보다 21만 원에 들고 30만 원까지 가는 게 수익이 더 나잖아요. 그죠? 그렇게 조정을 좀 하자라는 거예요. 제 말은. 이거 안 가니까 파세요가 아니라 매수가 좀 조정 좀 합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내일 당장 25만 원 혹여나 물리게 된다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절반 날리시고 21만 원대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뭐 30%가 됐든 뭐 40%가 됐든 좀 과감하게 늘려버리시면 다음 매수가는 아마 23만 원, 3만 원까지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제 매수가가 23만 원입니다 하면은 그때는 제가 잔소리 안 하고 잘 샀네요라고 하겠죠. 네. 그러니까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이 기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격을 조정하는 단계를 좀 거쳐보자. 만약에 25만 원 안 밀리고 올라가게 된다면 지금 이 대화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28만 원부터 30만 원에 팔면 돼요. 그냥 올라오면 아무 상관없는데 내려갔을 때 대한 대비가 너무 안 돼 있으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셨나요? 네. 5% 신경 쓰지 말고 과감하게 반 버려라. 이거 5% 팔아도 뭐 손실 났다고 해갖고 뭐 시청자님 뭐 지금 우리 뭐 거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 그대로 파산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겁먹지 말고 그냥 매수를 위해서 나중에 돈을 또 크게 벌어가지고 내가 지금 손실 난 것보다 더 많이 벌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잘못된 비중을 들고 있을 때 이걸 부여잡고 미련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돌이킬 수가 없어요. 손가락으로 막을 거를 나중에 진짜 뭐 포크레인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지 말자라는 겁니다. 지금 기회가 온 거예요. 욕심만 좀 버리시고 미련만 좀 버리시면 지금 매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진즉에 한번 상담해볼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맨날 그 빨리빨리 좀 전화 좀 해라 하는데 맨날 고민하고 그러다가 안 하잖아요. 채택이 안 돼가지고. 채택이 안 됐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31일이라 다른 전문가님들도 아마 31일 날 전화했으면 8월에 했을 거예요. 이렇게 본전쯤에 이렇게 비중도 많으시고 하면은 비중 좀 일단 먼저 줄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대부분 그렇게 제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주식을 좀 배운 사람이라면 이 차트의 고점에서 무조건 비중부터 줄여요. 네. 어떤 관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대응을 하시고 아래쪽에 내려왔을 때 다시 늘려봅니다. 2만 원, 21만 원 내려왔을 때 그때 다시 늘려볼 거기 때문에 지금 일단 25만 원 무너지면 비중부터 줄이라. 25만 원 안 무너지면 줄일 이유 없습니다. 안 무너지면 일단 좀 들고 가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오늘 배운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직도 고점에 사시죠. 고점에 들고 있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이렇게 들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들고 있어서도 안 되고 사서도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캠페인을 혼자만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전 국민들이 고점에 안 사는 날이 오겠죠. 그날까지 계속 제가 외쳐보겠습니다. 고점에 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방송 진행하고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뵙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